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법륜 스님의 행복입니다. 행복에 목마른 수백만 독자들의 삶을 바꾼 법륜 스님의 행복 안내서. 저는 그중에서 오늘 함께할 내용은요.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다. 우리는 보통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나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느냐 하는 데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저는 얼굴이 큽니다. 얼굴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고 이런 상처 때문에 37년 동안을 괴롭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성격도 예민하고 소심해서 친구도 몇 안 되고 늘 제 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물병이 커요? 작아요? 작은 것 같아요. 물병을 책상과 비교하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물병을 손목시계와 비교하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이 물병 자체만 놓고 보면 커요? 작아요? 보통 아닌가요? 우리는 사물을 비교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크다고 인식하고 어떤 때는 작다고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크다고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니 크니 작니 새 것이니 헌 것이니 잘났으니 못났으니 늙었으니 젊었으니 길다느니 짧다느니 하는 것은 존재의 객관적 실제 같지만 사실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얼굴 크기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어디서부터 큰 얼굴이고 어디서부터 작은 얼굴인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릴 때 철없는 아이들에게 네 얼굴 참 넓적하고 크다 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깊은 상처로 남아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뿐이에요. 개미집에 수도 없이 모여있는 개미를 보면 그 많은 개미들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개미를 한 마리씩 잡아서 아주 정밀한 저울로 무게를 재보면 그 무게가 제각기 다릅니다. 개미의 얼굴 크기나 눈 크기도 모두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그중 어떤 개미가 잘생긴 개미고 어떤 개미가 못생긴 개미인가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그 얼굴 모습이야 각기 다르겠지만 아마 못생겼다는 이유로 열등감에 빠져 고민하는 개미는 없을 겁니다. 스스로 문제라고 느끼니 문제일 뿐이지 그 생김새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도 될 것 없는 다만 서로 다른 생김새에 불과합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모두 삶의 기준을 타인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감도 우월감도 내 기준이 아니고 타인의 기준을 두고 우월감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고 그렇다는 얘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줄쳤네요. 내 삶을 내가 산다는 주인의식 없이 내 삶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소위 예쁘고 잘났다는 배우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얼굴에 대한 열등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환상, 높은 기대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 잘났는데 눈이 문제야. 나는 다 괜찮은데 코가 문제야. 입술은 괜찮은데 이가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결국 열등감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미달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세워놓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생기는 괴로움이에요. 이 세상에는 열등한 존재도 우월한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는 서로 다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보통 사람 20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키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순서, 눈이나 입이 큰 순서, 팔이나 손가락이 긴 순서를 매기고 또 누가 더 달리기를 잘하나, 멀리 뛰기를 잘하나, 요리를 잘하나 등으로 순서를 매긴다면 다양한 순위가 나옵니다. 20명에게 한 1000개쯤의 질문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평균을 내어보면 그 평균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나 상황, 조건에서는 이 중에 몇 개만 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서는 오직 문장을 잘 쓰는 것으로 점수를 매겼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것도 굉장한 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공 잘 던지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겠지만 지금은 야구선수로 활약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법니다. 이처럼 능력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무엇을 평가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열등의식이 열등의식은 허상이래요. 허상임을 알아야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신체 장애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일 뿐이에요. 팔이 하나 없는 것은 다만 불편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면 의수를 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존재는 다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아서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넘어 행복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앞으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하고 자괴감이 들 때는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일도 더 잘 풀리고 자기 삶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싶으시거나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내가 가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래요. 법륜 스님의 행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